전법교화로 포교화 수행을 실천하는 조계종 승가결사체에 신규 4곳을 포함해 총 27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승가결사체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교 성전 종단본을 전국 신도들에게 보급합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앱을 개발해 각종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늘진 곳을 찾고 있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의 활동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노동위가 미얀마 시민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났습니다. 남해 8만 대장경 조성 성역화 사업과 지역구 발전 방안, 코로나 지원금 100조 원과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대종사가 경자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법원대종사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의 발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며 백절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결제와 해제에 무관하게 전 생애를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화두를 챙길 때는 살얼음 위를 걷듯이 시퍼런 칼날 위를 걷듯이 온 정신을 화두에 모아야만 육근 육식의 경계를 다 잊고 몰록 일념삼매에 들어 홀연히 대오 경선하게 된다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선언수자회에서 전국선언의 정진 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자년 동안거 선사방암록에 따르면 전국 93개 선언에서 총 1,951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법교화로 포교화 수행을 실천하는 조계종 승가결사체의 신규 단체 4곳을 포함해 총 27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삶의 현장 가장 가까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승가결사체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전법 교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과 더불어 연수 인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가결사체에 올해는 27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2018년 시행 후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승가결사체는 완화의료와 국제구호, 심리치료와 청소년 포교, 교정교화, 환경활동 등 다양한 분야 전법 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해왔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국 불교가 그 종교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승가결사체가 더욱 성장하여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접법과 교화 활동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가는 길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재인증을 받은 23개 단체 외에 대행보연의 자비의 빵과 자비실천 병원 포교단, 희망드림, 해운대구 천초 작은도서관이 신규 승가결사체로 선정됐습니다. 천초 독서 토론회 아니면 천자문 강의 등을 통해서 일반 시니어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단체는 군과 노인,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환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등 자비보살행 분야에서 3곳의 단체가 선정됐으며 경전 강의 등을 주로 하는 생활불교 지도활동 분야에 1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승가결사체는 자비보살행과 생활불교 지도활동 단체 각각 7곳,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단체가 3곳, 강의설법단체가 10곳으로 강의설법단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선정단체에는 최대 1,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총 1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올해 최대 지원단체에는 대구불교 호스피스 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삶의 현장 가장 가까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할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승가결사체는 자기 수행은 물론 포교 대안으로도 영역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동국대병원 차기 의료원장에게 안정적인 병원 운영과 요양병원 건립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예방한 최성래 신임원장에게 코로나19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크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요양병원 건립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성래 원장은 적극적인 협조의 뜻과 함께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총무원에 기증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2018년 제주 관음사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로 응급 환자를 살린 사례를 소개받고 종무원에게 기기 사용 숙지를 지시했습니다. 조계종이 대법원의 서남사 판결에 대해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사에 대한 실체는 물론 해방 이후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부정한 행위이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킨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중앙종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3개 교구 본사 모두 선거 없이 당선자를 확정했습니다. 통도사 종회의원 후보 가운데 범용 스님과 보화 스님이 지난 23일 사퇴하면서 단일 후보가 된 성화 스님이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후보인 고운사 범종 스님과 관음사 향림 스님과 함께 통도사 성화 스님까지 다음 달 4일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던 3개 교구 모두 선거 없이 당선자를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4일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교 성전 종단본을 전국 신도들에게 보급합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앱을 개발해 각종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중앙신도회 한 해 사업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펴낸 최초의 불교 성전 종단본이 전국 각지의 불자들에게 보급될 전망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해 주요 사업 계획 중 하나로 불교 성전 보급 캠페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1불자 1불교 성전을 표방한 이 캠페인은 불교 성전을 신도들에게 직접 보급해 정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불교 성전을 활용한 사경이나 감상 공모전, 인증 사진전 등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가적인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단에서 처음으로 이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개인이 하나씩 소장할 것 같고 주변들한테 선물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입문하는 우리 불자가 되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선물로 한다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안 되겠나. 불교 성전 보급과 함께 중앙신도회는 불자 역량 결집을 위한 정보화 사업에도 나섭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각종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실행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웹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온택트로 첫 선을 보인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을 올해도 실시하는 한편 지역 불교문화 UCC 제작 등의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 활동이 위축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거리 모금과 사찰 내 상설 모금 역시 진행되지 못하여 올해 모금액 규모가 예년의 20% 수준인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앙신도회는 행복바람이 모금액 확대를 위해 보다 다양한 모금 방식을 개발하고 불교계 대표 공익 캠페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리한 사업계획안을 대의원 총회에 부의해 본격적인 한 해 살림에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사회 그늘진 곳을 찾고 있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의 활동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시민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25일째 지속되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에서는 전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노이 스님들은 쿠데타를 규탄하고 기도를 올리며 시위 과정에서 숨진 미얀마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 회원들도 법회 현장을 찾아 간절히 기도에 동참하고 새 손가락을 들고 준비해온 현수막을 펼치며 자국민들을 지지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가족 걱정도 되고 25일 내내 밤이든 낮이든 편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사노이 스님들은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화시위 도중 군부의 총과 탄압에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오늘 스님들과 기도로서 기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의 평화적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에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노이는 지난 24일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농성 현장도 찾아 갈등이 여법하게 해결되길 기원하는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사노이 활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공공부문, 운수산업, 사회서비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조합인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사노위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항상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약자와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도록 주는 감사패로 생각하고 앞으로 부처님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약자들 편에 서서 국내외 이웃들과 연대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원적에 든 조계총림 전 방장 범일당 보성대종사 2주기 추모법회가 어제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총림 방장 현봉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아직도 보성 큰 스님의 말씀이 생생하다며 스님 가르침을 새기고 문도간 화합해 조계총림의 가풍을 잘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1945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보성 스님은 두 번에 걸쳐 조계총림 방장으로 추대돼 총림을 이끌어오다 지난 2019년 3일암에서 범납 75년, 세수 92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 지사 등을 역임한 불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산 을에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인데요. 오늘 BTN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고향인 남해군 이장 출신으로 또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그렇습니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수 시절에 펼친 행정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원동력 어디서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가서 농민의 활동을 하고 또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늘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남해군수 최연소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제 7년 군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자치 1번지라고 이렇게까지 좀 극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계절 잔디를 도입을 해서 남해 스포츠파크를 만들었는데 10만 평의 야구장, 축구장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학생들 유소년 축구대도 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스포츠 마케팅하고 지역 경제하고 굉장히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하나의 그런 사례를 좀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시는 독일 말도 제가 군수 때 만들었는데 지금 남해군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공개법정이라고 주요 정책 결정은 군수나 실과장님들이 주로 하던 주요 해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다수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법원과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이렇게 혼용한 민원공개법정이라고 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한 이런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지방자치 1번지로 좋게 평가를 받았고 아마 그런 평가가 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독일 마을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남해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 남해 조선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다양한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팔만대장경을 이제 강화도 선언사에서 이 판각을 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는 이제 강화도 선언사에서 판각을 했겠지만 상당수의 팔만대장경은 남해 분사도감이 있는 제 마을이 있는 부근입니다. 그 남해군 고현면 하방사 그리고 대사리 일대에서 판각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박혀지기는 했는데 그걸 성역화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문화관광체육부의 예산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좀 중단이 돼 있어서 많이 좀 아쉬운데요. 좀 더 이제 여유가 있거나 또 경상남도나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 남해군이 합동해서 정말 고려 팔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네. 이 판각지가 새로운 성역화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 민선 7기 남해군수 장충남 군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저도 좀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산 지역 국비 736억 원을 확보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양산은 여러 가지 부산, 경남, 울산의 그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해난이 많은 도시이기도 한데 가장 큰 해난은 이 부산 금정 노포역에서 제 지역구인 웅상을 통해서 울산으로 연결되는 웅상선 이 이제 국가 철도망이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마 2월 말이 지금 2월 말이잖아요. 아마 3월 말쯤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웅상선이 국가 철도 계획으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예의주시를 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서창동에 도시재생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예산도 좀 가져오고 또 우리 양산이 이제 공업도시니까 많은 고급 인력들이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아마 7, 8년 동안 계속 수건 사업이었는데 밀렸어요. 그래 이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좀 특별하게 재정 지원을 하고 교육부가 이번에 결정을 해서 우리 양산시 동면 제 지역구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네. 맡고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 재원 지원금을 100조까지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지급되고 누구에게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코로나 K 방역을 잘해서 100조 정도의 전체 이익이 왔었고요. GDP에 반영이 됐고 이걸 이제 조세 부담률 20%로 환산하면 20조 정도 세수가 더 거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또 뭐 의료인이랄지 어쨌든 K 방역에 다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한 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 한 20조는 국민들 이 재난 지원에 돌아가야 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화가 되거든요. 네. 적어도 한 3, 4년 정도의 여파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30조 정도만 3년 90조, 100조 정도를 투입해서 이 양극화 해소와 자산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금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인데요. 네, 이번에는 정치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사실 서울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네. 이제 수도권에 정보와 사람과 돈과 기회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네. 있거든요. 이 부울경 한때는 장치 산업이었고 우리 산업의 요람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산업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좀 SOC가 돼야 하는데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그야말로 허브공항, 관문공항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하고 지금 부산 진해 신항이
세계 4위 향만입니다. 최근에 이제 진해 쪽으로 지금 창원 쪽으로 한 20선석 더 늘리는 그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네, 제가 처음에 불자 의원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예. 의원님은 지난 2014년에 원적에 든 전 조계종 종종 법전 스님께 웅기라는 법명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요? 제가 이제 경남 남해에 있는 도마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봄 소풍은 항상 하방사라고 신라 고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풍을 갔었고, 저는 뭐 특별하게 고등고시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름 겨울 방학 때는 항상 좀 책을 한 보따리 싸서 절에 가서 늘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히 좀 불교하고 가까워졌었고, 제가 경북전문대학 다닐 때는 대불에 대학생 불교에 거기에 자주는 안 나갔지만 가끔 나가고 그렇게 했고요. 그 행정자치부 장관 그만두고 이제 경남 남해로 고향 가서 이제 합천 해인사에 가끔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합천 해인사의 방장 큰 스님이셨던 법전 종정회학께서 저 이렇게 한번 몇 번 만났는데 얼굴 보니까 불심이 가득하다면서 원샷으로 법명을 주셨어요. 웅기라고. 네. 영웅제 기운기자라고 그러면서 큰 기운을 가지고 좀 이렇게 불국정토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오늘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화정의 정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넓은 차원의 화합을 정치로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따뜻한 오곡밥 드시고 보름달을 향해 소원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